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삼성전자에 또다시 호재가 떴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죠. 지난 16일에 캐나다 이동통신회사인 사스텔과 5G 기지국 장비 공급 단독 계약을 따냈었는데요. 그동안 사스텔은 4G 장비 공급사로 화웨이를 써왔었는데요. 5G 장비 세계 1위인 화웨이를 제치고 따낸 성과라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일본의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규모나 계약 조건은 아직 비공개인데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NTT 도코모에 이동통신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약 8,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이 통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NTT 도코모는 작년 3월부터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5G 상용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을 공급하고 신속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도에 3년간 25조 원을 투자해서 이 5G와 인공지능 AI, 자동차 전장 부품, 바이오를 이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 일환으로 최근에 삼성전자는 2019년 일본의 2위 통신사인 KDDI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캐나다 3대 이동통신사인 텔러스, 그리고 9월에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이자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의 통신 사업자죠. 이 버라이즌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성전자의 계약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이 5G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 거죠. 이로써 앞으로 전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좀 입지를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5G 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화웨이가 31.4%로 1위, 에릭슨과 노키아가 28.9%와 18.5%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ZTE가 내수시장의 투자에 힘입어서 4위, 그리고 삼성전자는 7.1%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꽤 힘이 붙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6월에서 8월 중으로 예고되어 있는 이 유럽 통신사들의 5G 장비 수주전에서도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릭슨과 노키아의 선전이 예상이 됩니다. 유럽 시장은 기존 LTE 장비에서부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존의 대형 통신 장비사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서 이 삼성전자의 진입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로선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인도의 이 5G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 5G 장비를 먼저 선점한다면 나중에 이 6G 시장까지도 이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유럽의 이 에릭슨과 노키아가 반사합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선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19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증설을 계획 중에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해 왔습니다. 삼성이 요구한 금액은 최장 20년 동안 1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현재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이 있는 이 오스틴의 텍사스주에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요. 텍사스주의 세제 감면 규모가 삼성의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애리조나주나 뉴욕주, 그리고 한국 등의 다른 후보지를 선택하겠다고 압박도 했었죠. 자, 이에 대해서 텍사스주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텍사스주는 오스틴의 이 삼성전자 신공장에 대해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동안 총 2억 8,500만 달러, 하나로 약 3,200억 원 가량의 감세가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하고 오스틴시에서도 받아들이게 되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정말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요구한 20년 동안의 세금 감면은 아니지만 이 15년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스틴시에서 나온 유사한 감면 사례를 보면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10년 동안 4,640만 달러, 하나로 약 520억 원 정도의 재산세 감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투자 규모는 1조 원 정도였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보다 17배나 큰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 미국의 기업도 이루지 못한 15년간의 혜택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은데요. 과연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하고 투자를 단행하게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확정이 되면 오는 2분기부터 터파기 작업을 시작해서 2023년 4분기부터는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죠? 조만간 좋은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는데요.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데요.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은 있었지만 다시 이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된 겁니다. 더 이상의 적자 발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1분기에 스마트폰과 가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55%와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9조 1천억 원으로 시장의 평균 예상치인 이 8조 6천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 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 호실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의 업체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인텔과 공동 개발한 옵테인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 옵테인 기술이 고용량 데이터의 저장과 빠른 운용 능력으로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없애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홍보를 해왔죠. 이번에 마이크론의 생산 포기로 인해서 인텔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도 되지만 마이크론의 기술적 한계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 반도체라는 것이 생산과 양산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반도체 개발과 이 생산에는 성공했지만 결국엔 양산에서 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초격차 기술력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이 가장 쌀 때이고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할 때가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